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개장과 함께 폭락하면서 한때 15,0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 지수도 장중 한때 600선마저 붕괴되는 등 위태위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 소용돌이 속에서 엔화와 금 등 안전자산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세계 금융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장 먼저 오늘 특히나 지금 코스닥이 심각하기 때문에 코스닥 쪽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중 한때 600선마저 무너졌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전 11시까지는 어떻게든 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제 순간적으로 급락, 폭락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 넘게 빠져가지고요. 최초로 이제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이 됩니다. 즉 네. 선물 거래를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이후에는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래서 20분간 거래는 일단 중단시키고 이제 단일가 매매, 그러니까 가격 하나로 매매하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는데 네네. 일단은 현재 시각은 다시 600선을 회복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네. 어쨌든 시장이 8% 넘게 순간적으로 빠진다. 이건 상당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코스피도 지금 이미 1860선 깨졌고요. 50선 예. 깨졌고 이제 1830선대까지 내려왔는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지금 1.3% 정도 빠진 이게 그나마 세계 증시에 비하면 의외로 선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연초에 1월에는 사실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빠진 이유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끌어갈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끌고 가는 시장인데 네네. 지금 나오는 악재들이 이게 우리가 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가령 지금 엔화 강세 이런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뭐 도이치방크 파산 얘기도 나오고 예. 있고요. 네. 중국은 지금 위안화나 홍콩 달러를 이제 매도하는 세력이 환투기 세력인데요. 그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지금 대형 전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도 야, 더 이상 주식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북 네. 경협주들 다 뭐 거의 뭐 하한가 맞고 있고요. 네. 뭐 의외로 또 방산주들은 급등하고 이런 그런 모습인데 실은 오늘 재료만 보고 있으면 네. 이런 개성공단 폐쇄 그 재료보다는 그 악재도 어느 틈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이 동반 악재, 동반 폭락 예. 여기에 하나의 이제 이유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은행 이슈라든지 이런 게 더 큰 문제가 될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일본 증시가 폐작을 했다, 오늘 개장을 했는데 네. 정말 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조금 회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설 연휴 동안에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증시만 계속 개장을 했었는데 연일 급락세, 폭락세를 보였었고요. 이제 어제 하루 잠깐 쉬었었고요. 네. 이제 오늘 다시 오픈하자마자 15,000선이 또 그대로 깨졌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회복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본 주식 시장은 당분간 좀 살아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악재가 엔화 강세입니다. 강세도 초강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뭐 금융시장, 세계 경제가 굉장히 뭐 수상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투자금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엔화에 그냥 다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너도 나도 엔화를 가지려고 하니까 엔화의 인기가 쫙 치솟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급등이 나와버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가격 경쟁력이 급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출주들이 다 죽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원엔 환율 보면은 지금 100엔당 1,070원 그대로 넘어섰거든요. 네. 우리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엔화 싸니까 일본 여행 가야 된다. 맞아요. 뭐 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1,000원 미치었던 게 하다가 1,020원 가다가 하다가 1,060원 지금 1,070원 넘어갔는데 뭐 이런 정도라면 1,100원도 금방 100엔당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 강세 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스테리한 현상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요. 이제 10년 만기 국채가 있습니다. 즉 예. 일본 정부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기가 10년인데 이렇게 되면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 일본 10년물 국채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일본 국채를 가지려는 사람이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일본 정부한테 주고 일본 국채를 막 나한테 주세요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일본 국채가
안전하다라는 그것 때문입니다. 예. 뭐 비슷하진 않지만 독일, 미국 국채도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엔화 강세 수출주가 죽고요.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가 나니까 은행주가 또 다 죽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뭐 네. 역설적으로 저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거는 이제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라는 얘기였었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저주, 역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한 3주 전인가 이 시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유럽도 그랬었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즉 뭐냐면 시중은행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또 중앙은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은행에서 남는 돈을 뭐 하루짜리, 일주일짜리를 그냥 두기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에다 예치를 잠깐 시켜둡니다. 그 대신 얼마 정도의 이제 이자를 따먹게 되는데 받게 되는데 네. 이제 중앙은행에서 나한테 돈 맡기지 마. 나한테 돈 맡기려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 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때릴 거야. 이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네. 근데 그 취지는 그러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한테 돈을 거꾸로 주지 말고 오히려 대출을 해라. 시중에다 돈을 풀어라. 네네. 이런 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 건데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그만큼 이거 뭐 경기 안 좋아? 그만큼 돈 굴릴 데가 없나 보다. 네. 위기의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럴 바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엔화나 아니면 지금 금값이 또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네. 금이라든가 이런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사산 쪽으로 급선회를 하면서 네. 실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오히려 예. 지금 경기를 끌어내리고 뭐 아마겟돈 양상을 가고 있는 또 그 주범이 되고 있는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는 그 거죠. 이론적인 효과가 전혀 지금 먹히지 맞습니다. 않고 예, 있는 예.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전혀. 미국도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네. 나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어제 네. 옐런 의장 오늘 새벽이었습니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옐런 의장이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 할 수 있다. 이거 경기 부양이거든요. 네. 네. 그럼 환호성을 보여야 되는 거고 이게 맞습니다. 그게 정론이고 이론인데 네. 오늘 새벽에 정말 옐런 의장이 뭐 아마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도 이제 우리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할 수가 있어. 그 카드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시장 더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역설. 네. 야 미국까지도 저 모양인가 보다. 진짜 경제 안 좋나 보다. 네. 이렇게 바꿔 해석을 하면서부터 이게 오히려 더 이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뭔가 전 세계적으로 공포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예,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네. 안전자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궁금합니다. 그 어제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막 일본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 나오고 막 주가 폭락하고 이러면서 일본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결국 돈은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부동산에는 일단 담보라는 게 있고요. 실물이. 그 월세를 빼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일본에서 조금씩 야기가 되고 있어요.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 학설을 이게 정말 맞다면 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앞으로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 예. 우리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네. 지금 안 그래도 주거비가 막 높아지고 집값 뭐 버블이고 얘기하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오히려 역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가 되면은요 오히려 우리한테도 돈 맡기지 마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이자를 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돈들이 결국은 임대 수익률 그거 조금 따먹으려고 부동산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동산 급락 얘기하고 경기 안 좋으면은 부동산 폭락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예. 일반적인 얘기지만 예. 또 여기서도 역설이 작용하지 않느냐. 이게 일본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아, 네. 예. 국제 유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30달러가 마지노선이었다. 그래서 28달러 WTI 기준입니다. 배럴당 마지노선이다 하다가 지금 26달러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골드만삭스 위시한 뭐 대형 투자은행에서는 10자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배럴당 뭐 18달러, 19달러 얘기까지도 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제유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산유국들이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 도이치방크 파산이 왜 나오냐면은 그 산유국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대부분 다 채권 물린 게 유럽적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적 은행들은 국제유가 폭락에 산유국도 위태위태하면 같이 채권 부실화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공개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 원자재 관련 파생 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서 유가가 정말로 막 배럴당
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10달러까지 막 나오게 된다면 도이체방크 뭐 흔들흔들 휘청휘청 될 거거든요.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 유럽 중앙은행 뭐 못지않은 은행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악재일까요? 그건 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더 초긴장 상태가 벌어지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대내적으로 악재가 지금 산적한 상황에서 잘 신중한 선택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